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가 869명 발생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가 주춤하는 듯하지만 수요일 이후 확진자 추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를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요. 오늘 병상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의료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869명입니다. 엿새 만에 어제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제보다 더 떨어져서 오늘은 800명대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824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45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이 309명,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에서 193명, 인천 44명 등 수도권에서만 546명이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경북에서 58명, 그리고 대구 39명, 충북 30명, 부산과 광주가 각각 26명씩 그 이외 278명이 비수도권에서 감염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18명이 확인이 됐고 지역으로 들어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을 넘겼습니다. 5만 1,460명이고요. 이 중에 위중 중증 환자 281명으로 어제보다 7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또 24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722명입니다. 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너무 많죠. 집단 감염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 중이죠?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이 불어나는데 고작 열 하루 걸렸습니다. 지난 11일에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겼었는데 이제 어제 집계 기준으로 5만 명을 돌파를 했죠. 지난 15일부터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5명꼴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중증 환자 모두 급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에 법원이 문을 닫습니다. 200명 넘게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40여 명이 서울 동부지법, 그리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정에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법원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을 연기하라는 3주간 휴정 권고를 내렸고 다만 구속이나 집행정지 같은 긴급을 요하는 필요로 하는 사건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대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재소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구치소에서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열흘 정도 수감됐다가 지난 토요일에 출소한 사람이었는데요.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확진자를 접촉한 수용자 50명과 직원 35명을 추가로 이제 검사 중인데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명이 더 나오면서 동부구치소처럼 전수검사가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추가 확진자 나오면서 3,100여 명이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갑니다. 네, 서울구치소가 동부구치소처럼 또 다른 집단 감염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요양시설 확산도 걱정입니다. 수도권에 동일 집단 격리가 내려지는 요양병원들이 계속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로구의 요양병원 동일 집단 격리가 된 이후에도 추가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0명 가까이 됐고요. 서초구 병원 퇴원 환자가 확진을 받은 이후 가족과 환자, 보호자까지 감염이 퍼지면서 코호트 격리가 이뤄졌습니다. 열흘 넘게 집단 격리 중인 곳이 지금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인데 확진자가 15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요양병원에서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진 환자만 13명입니다. 지금까지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최소 25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네,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무서운 건 고위험군에 속한 고령 환자들이 확진이 되면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일 텐데요. 이들을 치료할 중환자 병상 여전히 부족하고 하루하루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80명이 넘는데 이 중에 95%가 60세 이상입니다. 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어제 이대 서울병원 그리고 경희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총 9개 병상을 확보한다며 이달 말까지 100개 이상 병상을 차례차례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제부터 요양시설에 의무적 선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2주마다, 비수도권에서는 4주마다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수도권은 이제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한 번씩 선제 검사가 진행됩니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제부로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 거는 이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제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실내든 실외든 한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5인 이상 사적으로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인데요. 서정엽 서울시장의 권한대행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개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년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당장 글피의 성탄절 그리고 이어지는 연말, 내년 연초까지 예년처럼 모였다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를 뒀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명, 50명 미만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고요. 현재 같이 사는 가족이거나 공적인 업무,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는 5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모이는 것도 안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사람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5명 이상 사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안 지키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물게 됩니다. 식당에서 5명이 모이다가 적발이 되면요. 식당 주인도 그리고 모인 사람도 모두 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은 이용자는 10만 원이고요.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이나 아니면은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치료비까지 물어낼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생했고요.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오늘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어제가 900명대였고요. 오늘은 800명대입니다. 좀 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살짝 준 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제나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 목, 금, 토입니다. 월, 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다거나 무슨 확산세가 둔화 잡혔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상당히 센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으면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더 고민은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를 하시는 등 상당한 협조를 하셔야 이 확산세를 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양구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진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추이 그리고 대부분의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줄지 않을 거라는 게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몇 가지 하루 확진 환자 위에도 지금의 유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인데요. 보통 25% 정도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네. 어제는 2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4명 중에 1명이 아니라 3명 중에 1명이 확진을 받은 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일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추적하는 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설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은 뭐 양성률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현재까지는 어떤 추세를 보일 만큼의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장된 상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정세균 총리가 좀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양성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양성률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확산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양성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현재 양성률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큼 돼야 좀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성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검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실제 바이러스가 있다고 확진된 확진자 수를 얘기합니다. 네. 그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10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1명이 확진됐다. 그러면 양성률이 1%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성률을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보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양성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브리핑 후에 제가 다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성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31명입니다. 어제는 2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총 10만 8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11월 하루 평균 1만 5천여 건에 비해 검사량이 대폭 확대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야간과 공휴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고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5만 9천여 명 수준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약 5만여 명, 현재까지 약 24만여 명을 검사하여 609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인력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체계의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며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열흘간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대비 6,800여 병상, 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대비 1,100여 병상, 중환자 병상은 목표 300병상 대비 112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의 의사 113명과 간호사 308명, 의대생 봉사단 48명 등 총 716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중수본 중앙센터 2곳과 거점센터 2곳 등 지난 한 주간 23개소를 새롭게 개소하여 현재 총 60개소가 운영 중이며 가동률이 48% 수준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의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이번 주 11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72%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전국 44병상, 수도권 1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대한 중증 환자 치료병상 확보 명령 등을 통해 어제 1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전담 치료병상을 263개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상급 종합병원 등을 통해 연말 500여 개까지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병상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대기 환자도 차츰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대기자는 248명으로 12월 17일 595명까지 증가했던 대기자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와상 확진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치료와 간병 기능 수행이 가능한 수도권 내 요양병원 등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의료적 기능이 강화된 거점 생활치료센터 등에 대한 선입소 후 배정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에서는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입소 환자 분류를 철저히 하고 환자를 통합 배정하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일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8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기준 범위 내이지만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계속 확충하며 대기 환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로의 상향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 시설과 성탄절과 연말 연시의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현재의 상황을 억제하고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입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하여 선제 검사하며 신속 항원 키트를 제공하여 주 1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 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며 특히 가족, 지인 모임 등의 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어제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고가 아니라 금지임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띄우기를 통한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 대형 마트에서는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제한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 숙소 등에서 밀집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 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역 강화 대책은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 24일 이번 목요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해지는 겨울을 맞아 지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과거 두 차례의 유행보다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검사를 대폭 늘리고 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힘껏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 방역 인력과 의료 인력의 피로도도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힘을 끌어모아 이번 연내의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행동 역시 감염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파고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긴장을 유지하며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방역, 의료 인력, 그리고 국민이 합심하면 이 위기 역시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보셨습니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의 병실을 확보하겠다. 또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 장소마다 세부적으로 금지 조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그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은 사실은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감염의 위험이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을 핀셋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뭐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네. 영업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치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확산세를 줄이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브리핑 듣기 전에 양성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짚어주시죠. 지금 검사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 한 3%대 기록하고 있을까요?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리고 통계가 어떤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덜쭉날쭉 그렇군요. 하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향성인데요. 일주일치를 보면 지난주 화요일이 1.99, 수요일이 2.27, 목요일이 2.03, 금요일이 2.08, 토요일에 약간 줄어듭니다. 1.87. 그러다가 일요일 날 월요일은 거의 3%대로 왔다가 네. 오늘 1.5 부근으로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거 약간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원하면은 무료로 다 검사를 받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양성률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0.2에서 0.3%. 쉽게 말씀드리면 1000명당 2 내지 3명 정도의 감염자가 찾아진다는 거죠. 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1000만 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는 방금 임시선별진료소 아무나 자유롭게 가서 조금이라도 찜찜하거나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가 1000만 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서울시에 얼마의 감염자가 있다고 평가되느냐 하면 2만에서 3만 명 정도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100만 명을 못하기 때문에 900만 명 중에서 계속 확진이 일어날 거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는 잠정적으로 2만에서 3만 명의 확진자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가 모르는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 어제 우리가 제안드린 것처럼 2.5단계에서 3단계를 가게 될 경우에는 확산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자영업자만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슨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은 3단계를 가서는 안 되고 가려고 하면은 3.5단계나 없지만은 4단계를 가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 총리께서 실제로는 3단계 조치가 아닌 3.5단계를 과감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만 놓고 보면은 2만 명이나 3만 명, 우리가 모르는 잠재적인 확진자가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역시 3.5단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네. 모르는 사람과 언제 어디서든지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방역 당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단계로 갔었고 여기에다가 국민들께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협조해 주시면은 상당히 확진자 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횡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만으로는 효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3.5단계 그 이상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셔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브리핑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차근차근 어쨌든 간에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리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그 1%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병상을 지금 공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방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병상으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바로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1인 격리실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인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병원에서 6석에서 10석 정도의 코로나19 지정 중환자 병상을 지정을 한다면은 그 6석이나 10석만 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석 정도 되는 중환자 병실을 모두 다 비운 다음에
모두 다 비운 다음에 그중에서 중환자 병상을 한 6석에서 10석 정도를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 기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렇죠. 비코로나 중환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병원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혹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중환자를 받는 병실을 다른 곳과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조를 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감안해서 지금 국립대병원이나 혹은 수도권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개조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수도권 민간 상급 종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지원을 하고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향대 그 부천병원 감염내과의 김탁 교수님과 전화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도권 민간 상급종합병원 중 최초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된 배경부터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3차 유행을 겪게 되면서 저희 원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환자가 발생한 것을 경험을 했고, 만약에 충분한 병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병원의 기능에 마비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병원이 이제 지역사회의 중심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제 사명감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전담 거점병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 환자들이 저희가 이제 한 층을 저희가 일반 병상과 중환자 유닛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이미 다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런 조치까지는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 그렇군요. 현재는 이제 시설 공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고, 가능하면 일주일 내에 저희가 이 병상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부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준비 과정들을 네네. 거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병원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점 전담 병원으로 요청하는 거에 대한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의료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 3차 유행 그리고 지난 1년간 가까이 시간 동안 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병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 몸으로 다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상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직원분들, 간호사분들, 의사분들은 특별히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어렵지만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의료진으로서의 각오의 말씀도 좋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병상 마련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결국은 환자가 늘게 되면 저희가 마련해 놓은 병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 한 분 한 분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셔서 전체 환자 수를 줄여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감당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다 짐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국민들도 동참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그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당해내겠다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네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교수님? 예, 상당히 사실 어려운 결정입니다. 병원을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전담 병원으로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지역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병원에 종사하시는 동료분들에게 쉽지 않은데 상당히 큰 결단을 내려서 네. 다른 많은 병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도 이런 조치들이 일어나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귀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께서 좋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게 굳건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탁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을 못 하셨는데 이제 순천향대 부천병원 같은 경우는 한 층을 다 비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층을 비우고 코로나19 전담 환자를 받게 되면 그 한 층에 수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숫자만큼 코로나19 전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전담 환자의 병상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되게 이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병원은 손실을 각오하고서 지금 저런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제스처로서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좀 확실한 보상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약간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코로나19 전담 중환자를 받게 되면 중환자를 받기 전에는 중환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5배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중환자 진료를 시작하면 이제 10배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걸 약속을 한 상태인데 실제로 약속이 되고 나서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또 의료계의 불신을 자초한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고생한 만큼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확실하게 정부가 의료진이라던가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바이러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강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제 이례적으로 대국민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고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최대 0.4 높이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률이 70%까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런던을 사실은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네. 이 영국 방역 당국의 이런 발표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영국의 주변 나라들이 영국과의 이제 교류를 지금 차단하는 지금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 중에서는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가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변이된 바이러스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G형이다, V형이다 있었고 또 이 변이가 되는 과정들은 바이러스가 약해지면서 살기 위해서 변이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국은 빗장을 걸어 잠글 정도로 뭔가 또 특별하게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WHO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 당국도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영국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게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은 통제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빗장을 걸어 잠그고 봉쇄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은 GR형, 그러니까 G형에서 GH, GR 이런 게 있는데 네. GR형에서 변이가 17개 정도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돌기 부위에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서 좀 더 전파가 용이한 방식으로 변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일부 알려져 있기로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전파는 용이하지만 병원성, 그러니까 사람을 중증으로 보낸다든가 사망에 이른다든가 하는 그런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 백신을 무력화할 정도의 변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전히 백신은 효과적인 방비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있는 501번째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타이로신으로 변하게 되면서 좀 더 확산이 용이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백신을 무력화하지는 못하고 있고 연구는 좀 더 필요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된 경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일 0시부터 수도권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작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24일 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